강압적인 한일 합방을 통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며 제국주의의 야망을 키운 일본은 미국 해군의 심장부인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후 3년이 넘게 진행된 태평양 전쟁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함께 그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야망을 드러낸 소련에 의해 우리의 운명엔 또 한 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관할키로 합의하고 소련군은 8월 24일 평양에, 미군은 9월 10일 서울에 각각 진주하게 됩니다. 1947년 11월,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하며 선거를 감시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년 동안의 분단이 끝나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이 결정에 반대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이 실시되어 5월 30일 제헌의회가 개원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 이시영, 신익희, 이청천, 이범석 등 임정중진 및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은 그해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합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소련은 북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양성합니다. 1945년 11월부터 각도 인민위원회에 보안청을 조직하고 이를 통제하는 보안부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한 소련과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하에 1948년 12월 25일까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철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1948년 후반부터 1949년 8월까지 중국 공산군 소속 한인의용군 2만 4천여 명을 북한군에 편입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소련의 대대적 군사원조로 남침 전까지 총 19만 8,380명의 병력과 242대의 T-34 전차, 211대의 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됩니다. 광복 당시 한반도의 경제 상태는 전력시설 용량의 78%, 석탄의 72%, 광물의 70%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함에 따라 남한에 있는 산업시설의 5%만이 가동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남한 사회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편 중국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군은 국민당군을 대륙에서 축출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산국가와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힘이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전쟁에 관해 협의하고 소련의 동의를 얻는 동시에 중국 마오쩌둥에게도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남한은 1948년 8월부터 1949년 6월까지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여기에 1950년 1월 9일 미 하원에서 소액의 대한군사 원조법안이 부결되고 3일 후인 1월 12일 미 애치슨 국무장관이 태평양에서 미국 방어선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는, 다시 말해 남한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는 애치슨 라인을 공표함으로써 남한의 위기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서해안 옹진반도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 공격을 감행.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1950년 7월 7일 마침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 등 16개국이 육해 공군 전투부대 병력을 파견하고 스웨덴 등 5개 나라가 의료 및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국군은 전쟁 초기 병력 장비 등 전투력의 열세로 인해 남쪽으로 퇴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미국 스미스 부대가 오산 일대에서 북한 공산군 남진 속도를 늦추려 했으나 실패했고, 뒤이어 미 24사단과 미 8군 휘하 부대가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됐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결국 1950년 8월경에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이었던 전세를 유엔군 공세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국군과 유엔군은 매일 24km씩 북진을 계속, 50년 10월 21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변에 도달함으로써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 11월,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와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내세워 2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개입. 중공군은 계속적인 병력 증강과 인해 전술을 앞세워 유엔군을 공격했고, 유엔군은 결국 남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서울이 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많은 북한 피난민들이 38도선을 넘어 월남을 감행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38도선 이남으로 밀린 유엔군은 1월 말부터 반격을 개시, 3월 18일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51년 3월에는 38도선을 다시 돌파하게 됩니다.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이 접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쌍방 희생이 커지자 51년 6월 23일 소련이 휴전을 제의합니다. 이에 양측은 전투를 지속하는 가운데 약 2년간 군사분계선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및 기구, 전쟁 포로 문제 등의 휴전 협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1월 미국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53년 3월 소련에서는 포갑 정치를 이끌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함으로써 전쟁 종결을 추진,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3년에 걸친 전쟁은 그 끝을 맺게 됩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였으나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약속을 받고 휴전을 수용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의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인 21개국에서 약 200만 명이 참전한 세계전쟁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중국, 소련의 공산주의 침략 야욕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됩니다. 3년 1개월의 전쟁이 남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남긴 3년간의 전쟁. 하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A 여객기 납북 사건, 김신조 등 무장공비 32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21 사태, 미국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다 피살된 이승복 어린이 등 민간인 23명과 군경 38명의 생명을 빼앗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탑승객 51명 중 12명이 송환되지 못한 칼 여객기 납북 사건, 해군 함정 피랍 사건, 국립묘지 현충문 원격 조종 폭탄 설치 사건, 조총련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남침을 위한 땅굴, 미국 아더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벌의 중위의 목숨을 빼앗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정부 강요 4명 등 34명이 피살된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칼 858기 폭파 사건, 아군 11명이 전사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귀순자 이한영 씨 피살 사건,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제1연평해전과 윤영아 대위, 한상국 중사, 조천형 하사, 황도현 하사, 서홍원 하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이희완 중위 등 19명의 중경상을 입은 제2연평해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6.25 발발 5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